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제로섬 게임의 몇 가지 유명 예시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되게 유명한 건데,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불리우는 그런 게임 이론 예시입니다. 그래서 기룡이랑 끼부기가 둘이서 같이 범죄를 저지른 두 공범자인데, 얘네들이 경찰에 체포돼서 각각 독방에 수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선택지는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근데 기룡이랑 끼부기가 각각이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걔네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형량이 이렇게 보수표로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 보면 둘 다 이제 자백을 하는 선택을 하면 각각 4년 형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룡이가 자백하는데 끼부기가 묵비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룡이가 약간 배신을 하고 끼부기는 약간 그냥 배신까지는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룡이가 1년형을 받고 끼부기는 8년형을 받는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룡이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끼부기가 자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룡이가 8년형 받고 끼부기가 1년형 받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러니까 둘 다 서로를 이제 배신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각각 2년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수표는 이 앞에서 했던 보수표랑 이제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제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거는 앞에서는 여기 있는 숫자가 뭐 수익이나 그런 득표수, 뭐 임금 인상률 그런 거라서 크면은 좋은 보수표였는데 이거는 일단 이제 작을수록 좋은 보수표고 그것만 다르지 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둘 다 자백하면 각각이 이제 4년형을 받고 근데 이제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2년형씩밖에 안 받고 한 명이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한 명이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한 사람은 약한 처벌을 받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이 8년형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 이론에서의 유명한 뭐 예시인데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비제로섬 게임이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게임에는 우월 전략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우월 전략해니까 내시균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한번 우월 전략회의자 내시균형을 한번 찾아보면 우월 전략회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룡이 입장에서 봤을 때 자백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항상 자백을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자백했을 경우에 받는 형량은 4년 1년인데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받는 형량은 이 4년보다 큰 8년이고 1년보다 큰 2년이니까 기룡이는 자백이 우월 전략이고 그거는 어차피 지금 대칭적이니까 끼부기도 자백이 우월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렇게 우월 전략해로서 이거 하나가 나오고 내시 균형을 찾아보면은 만약에 끼부기가 자백을 했을 때 기룡이의 최적 반응은 이거죠. 숫자가 작을수록 좋으니까 4년이고
그리고 끼부기가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도 기룡이의 그 최적 반응 전략은 자백이고요. 2년보다 1년이 작으니까. 끼부기의 입장에서는 기룡이가 자백을 했을 때 끼부기의 최고의 전략은 이제 4년, 8년 중에 작은 4년에 해당하는 이거고, 기룡이가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끼부기의 최적 반응은 1년, 2년 중에서 작은 1년이 이거고. 그래가지고 이 이 서로 자백하는 이게 이제 내시 균형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자,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기룡이와 끼부기가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협력하기로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그래서 함께 묵비권 우리 행사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면은 그러면은 이런 우월 전략회 또는 내시균형으로 기결되는 경우보다 각자의 형량을 2년씩 둘 다 줄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상대방이 협력할 때 나는 배신을 때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나도 협력하지 않고 배신하는 편이 좋다. 그런 거죠. 상대방이 이거 협력할 때 묵비권 행사하는 게 협력하는 거죠. 묵비권을 행사할 때 나는 자백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1을 받는 게 나는 좋다.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나도 협력하지 않고 자백하는 게 더 좋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둘 다 이를 지키는 게 제일 좋다. 요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해가지고 4년씩 받는 것보다 이제 더 좋게 되는 뭐 그런 게임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지금 이기적으로 행동을 다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협력하기로 한 그런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약속을 깨는 데 따른 페널티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잡혀 들어가기 전에 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둘 다 묵비권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하기로 했는데 안 지키면은 내가 풀려난 다음에 너 집에 찾아간다. 아니면은 만약에 안 지키면은 상대방한테 뭐 한 1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각서를 쓰고 깜빵에 가든지 뭐 그런 페널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예시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시균형이라는 거는 결국 각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하나의 균형 상태일 뿐이지. 근데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뭐 가장 좋은 상태라거나 그런 최적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모두의 형량을 뭐 최소화하는, 모두의 형량의 합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게임의 해는 이게 될 텐데, 근데 기룡이 끼북이 각각이 서로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는 그 형량들의 합은 8년이 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거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하나 또 얘기할 만한 게 있는데, 그 게임 이론이라는 게 원래 조금 경제학 분야에서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게임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그거였거든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득의 합이 최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사회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효용이 최대화되는 뭐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이 게임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했었는데, 게임 이론이 나오면서 그런 기존에 있었던 경제학의 믿음을 좀 반박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게임 이론, 그러니까 이런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 우리 이 세상에 이제 상황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각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귀결되는 결론이 서로가 이제 협력을 했을 때 얻어지는 최고의 상황보다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그런 상황을 제시를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비제로섬 게임의 유명 예시였고, 그 치킨 게임이라는 예시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인 S사랑 H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회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50%씩 점유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각각 연간 8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둘 다 공장을 신설하려는 투자 전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전략 선택에 따른 미래 영업이익의 보수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밑에 글을 보면은 각 회사가 혼자서만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시장 점유율이 급등을 해서 자사의 영업이익은 2배로 늘어난 16조 원이 되고 경쟁사의 영업이익은 반으로 줄어든 4조 원이 된다. 그래서 지금 둘 다 공장을 안 짓고 현상 유지를 하면 그때 얻어지는 영업이익이 지금이랑 똑같은 8조 원씩인데 어느 한 쪽만 공장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S사는 안 짓는데 H사만 지으면은 이제 H사가 시장 점유율을 갑자기 엄청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기 S사는 8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떨어지고 H사는 8조 원에서 2배 올라서 16조 원이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두 회사가 둘 다 공장을 지어요. 둘 다 공장을 지으면은, 새로 지으면 그 시장의 수요보다 반도체의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또 공장 신설을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을 때 둘 다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두 회사의 영업이익은 현재에 비해서 4분의 1씩이 줄어든 2조 원씩이 된다. 이제 그런 뭐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보수표를 가지고 한번 이 게임의 해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일단 이 문제는 우월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우월 전략이라는 게 뭐 보자. S사 입장에서 지금 어, 어,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S사 입장에서 현상 유지를 하거나 공장 신설을 할 때 현상 유지를 하는데 H사가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S사는 공장 신설을 하는 게 좋고, H사가 공장 신설을 하면은 S사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좋으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우월 관계가 뭐 성립하지는 않는 거죠.
이, 여기에서는 이게 좋고, 이 8보다 이게 크고, 여기에서는 2보다 4가 크니까, 일단 S사는 우월 전략이 없고, H사도 마찬가지로, 요걸 봤을 때, 어, 음, 요걸 봤을 때, 이제 8이랑 뭐 4랑, 아니, 요거랑 비교해야 되죠. 약간 헷갈렸네. H사가 봤을 때, 현상 유지하는 거랑 공장 신설하는 전략이 있는데, S사가 현상 유지할 때는 이 공장 신설하는 요 전략이 H사한테 좋고, S사가 공장 신설할 때는 H사는 현상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우월 전략이 없고요. 이 상황에서 그럼 최적 반응 전략 분석을 좀 해서 내시 균형을 찾아보자면은 여기 내가 써놨는데 사실 내시 균형이 두 개가 있게 돼요. 보자. S사의 입장에서 먼저 해보면 H사가 현상 유지를 할 때 S사는 공장 신설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H사가 공장 신설을 할 때 S사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H사 입장에서 최적 반응 전략을 찾아보면 S사가 현상 유지를 할 때 H사는 공장 신설을 하는 게 좋고 S사가 공장 신설을 할 때 H사는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쉬 균형이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개라는 거는 S사는 현상 유지, H사는 공장 신설하는 요거랑 반대의 경우 S사가 공장 신설, H사가 현상 유지하는 요 경우랑 둘 다 이제 내시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그려놨고, 자,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 어떤 게임이냐면, 다시 한번 게임 상황을 살펴보면, 경쟁사가 현상 유지할 때, 나만 공장을 신설하면은 이제 내가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사실 요게 되면 좋겠다 이거야. 상대방이 현상 유지를 하고 나는 공장 신설해서 상대방은 이 영업이익이 반으로 깎이고 나는 두 배로 오르면은 이제 내가 아주 이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둘 다 자기가 이기려고 공장 신설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회사 모두 큰 손실이 발생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의 게임 문제를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해요. 치킨 게임.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는 말의 어원이 원래 뭐냐면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누가 더 이제 담력이 있느냐, 누가 더 겁이 없고, 뭐, 누가 더 세냐, 그걸 정하기 위해서 각자 차를 몰고 이런 절벽을 향해서 각자 달려. 그러다가 먼저 멈춘 쪽이 겁쟁이다. 먼저 멈추면 뭐 지는 거야? 이런 게임인 거죠. 근데 사실 둘 다 자기가 이기려고 둘 다 안 멈춰. 그러면은 둘 다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려서 다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테니까 둘 다 이제 큰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요런 H사, S사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내시균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최종 결과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내시균형이라는 거는 일단 그 균형에 들어가면 플레이어들이 각각 이제 이런 선택이나 아니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상대방이 거기 그대로 있는데 나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왜 그렇게 거기로 가는지는 이렇게 내시균형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경우가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리고 S사가 공장 신설하고 H사가 현상 유지하고 있어. 근데 H사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S사 혼자서 공장 신설을 하다가 갑자기 현상 유지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나는 신유에서 8로 떨어지고 상대방은 4에서 8로 올라가 버리니까 못 바꾸죠. H사가 이거 하고 있는데 S사 혼자 못 바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이 S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H사가 공장 신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S사가 현상 유지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S사가 공장 신설을 바꾼다? 그러면은 뭐 상대방의 이득도 떨어지지만은 지금 우리 플레이어들은 다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내게 이제 4에서 2로 일단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 다 내시 균형이다. 자, 참고로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그 혼합 우리가 나중 이제 여기서 이제 혼합 전략이라는 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혼합 전략이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렇게 보수표가 주어진 치킨 게임에 내시 균형이 사실 하나가 더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혼합 전략 쪽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치킨 게임 상황에서 승리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보다 먼저 공장 신설 계획을 대외적 공약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대외적인 공약. 그래서 그런 공약이 근데 사실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만 하고 그대로 안 와버리고 그러면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약을 내걸고 나는 이걸 안 지킬 시에 뭐 엄청난 벌금을 내겠습니다. 또는 다시는 이 세상에 얼굴을 비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공약 불이행 시에 페널티가 좀 있어야지 그런 공약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어떤 플레이어가 공약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될 수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S사가 나는 공장 신설하게 할 거야 라고 대외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막 뉴스나 그 어떤 매스컴 같은 걸로 막 기자회견도 하고 뭐 아니면은 홈페이지 통해서 보고서나 이런 걸로 기술 로드맵 같은 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제 공장을 어디에다가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막 저기 그런 공약을 보고 나서 또 더 우리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그 공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공약을 뒤집고 현상 유지를 택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모든 페널티가 그러니까 모든 페널티라는 거는 뭐 다양한 이런 거죠. 뭐 기업의 이미지 실추, 평판 하락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비용으로 환산해서 3조 원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게임 보수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색깔 표시까지 다 해놔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래 있었던 요 표에서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3씩 깎인 거예요. 공장 신설을 하기로 내가 지금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안 하고 현상 유지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죠. 현상 유지이긴 한데 이거는 즉슨 공약 불이행이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지금 3조 원씩 깎인 5조 원이랑 1조 원이 있는 그런 부수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 보수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우월 전략회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우월 전략회가 있다는 거는 그거에 해당되는 내시균형이 당연히 있다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우월 전략회가 있는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S사 입장에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니까 S사 입장에서 공장 신설이 이제 우월 전략이고요. 그리고 H사 입장에서는 어, 지금 이거랑 이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지. H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H사 입장에서는 S사가 지금 이거랑 이거 중에 이게 우월 전략이니까 S사는 당연히 이걸 하겠구나 라는 걸 H사가 알고 그렇다면은 그 경우에 H사는 자기의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4와 2 중에서 4를 고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월 전략 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시 균형을 찾기 위해서 최적 반응 전략 분석을 해보면은 S사는 지금 H사가 현상 유지할 때 S사한테 제일 좋은 거는 공장 신설이고 H사가 공장 신설할 때 S사에 좋은 거는 공장 신설이다. 그래서 16이랑 2에 붉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H사 입장에서도 해보면 S사가 현상 유지할 때 H사는 지금 공장 신설하는 게 더 좋고 S사가 공장 신설할 때는 H사는 현장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요게 이제 내시 균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S사가 나는 공장 신설을 하겠습니다 라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이 상황을 해석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현상 유지라는 선택을 스스로 사실 차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약을 함으로써 그 상황에서부터는 이제 이 현상 유지라는 그런 전략의 그 보수가 3조 원씩 깎여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열등한 전략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하나의 전략을 차단한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다음에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S사는 공장 신설이 자기한테 이제 우월 전략이다라는 거를 H사한테 알림으로써 H사가 공장 신설하는 거를 포기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고 자기는 이긴 거죠. 그래서 치킨 게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약이라는 방법을 써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또 몇 가지 또 유명한 비제로섬 게임 사례들 소개를 해볼게요. 마저.